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외국인이 일본에서 저지르기 쉬운 시리즈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방일 외국인의 투어 가이드를 하거나 일본에 온 외국인 친구를 안내하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일본 여행을 저렴하게 쾌적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에게는 당연하지만 외국인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도 일본에서는 매너 위반이 되는 것이나 트러블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패 사례와 그 대책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당신은 일본 여행을 쾌적하게 트러블 없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에 여행할 때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많이 반입하면 비행기나 기차에서 추가 수화물 요금이 부과되거나 기념품을 넣을 공간이 줄어버리거나 합니다. 일본 여행에 불필요한 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어메니트입니다. 일본의 표준 호텔에서는 샴푸, 수건, 칫솔, 헤어 드라이어 등의 무료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개인 용품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지참해 주십시오. 단, 저렴한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무는 경우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에서는 허가된 것이라도 일본에서는 금지 또는 규제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입하면 세관에서 몰수되어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반입 금지인 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야채나 과일, 위조 명품, 특정 동물 피업 제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면세 제도를 이용하지 말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일본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일본의 소비세 면세 수속을 하고 저렴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0%이므로 당신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10% 저렴하게 일본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용법에 대해 중요한 5가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입국 시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동 입국 게이트도 널리 퍼져 있어 여권의 스탬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돈키호테, 유니클로, 요도바시 카메라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면세 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이 있으며 전자는 가전제품, 가방, 잡화 등이고 후자는 식품, 술, 의약품, 화장품 등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 금액 이상의 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판매 금액의 합계가 5,000엔 이상, 50만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로 포장해서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먹어버리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되므로 반드시 활용 전에 최신 정보를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세 번째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스이카나 파스모 등의 철도 IC카드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 자동 판매기에서의 쇼핑에도 사용되고 있어 일본 중의 여행을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또한 일반표의 이용은 매번 구입할 필요가 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IC카드보다 운임이 비싸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스이카, 파스모 등의 IC카드는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판매 정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희소식입니다. 7월 말에 실제로 현지역에 가서 조사한 결과 파스모와 파스모 패스포어트의 판매는 종료되었지만 스이카와 웰컴 스이카는 입수 가능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의 동영상에서 상세를 해설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현금을 입수하지 말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등 디지털 결제 방법의 보급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본도 현금 없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금만 접수하는 가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미국에서 신용카드 문화에 익숙해서 당초 일본에서 현금을 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를 허가받은 가게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가고 싶은 가게에 갈 수 없어서 곤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에서는 공항이나 거리에 환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엔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 인출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일본 전국에 ATM이 널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의 입수 방법이나 그에 관한 힌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5번째는 술의 규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일본의 선술집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이자카야, 바, 입식 술집, 걸스바, 야외 음료 등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케와 소주에서 맥주, 위스키, 와인까지 모든 종류의 음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음주 문화에는 당신이 모르는 암묵적인 이득인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장소에서 정액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노미오다이라는 저렴한 플랜이 있습니다. 또한 셈베로라고 불리는 서비스도 있어 1000엔 정도로 음료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카쿠우치, 즉 주류점에서 저렴하게 술을 즐기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또 하나 주의해 두고 싶은 것은 선술집에서 자리에 앉으면 주문하지 않아도 오토시라고 불리는 작은 접시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전체 요리로 자선료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요금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음주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신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6번째는 노상의 호객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여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사기 중 하나로 길거리 호객꾼을 따라간 술집에서 고액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기는 신주쿠의 가부키초나 로퐁기 등의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활기찬 나이트 라이프로 유명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에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리의 호객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음료나 무제한 음료를 약속하고 바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지불할 때가 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불을 거부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기는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있거나 이러한 사기를 경고하는 안내방송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거리의 호객꾼에게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바와 클럽을 조사하고 리뷰와 편파를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힌트를 마음에 두고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7번째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택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의 요금은 약 25,000엔 정도 듭니다. 일본의 택시 요금은 일본 국내의 생활비 전체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미국 친구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감각으로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택시를 타버려서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쉽게도 일본에는 법적 규제로 인해 우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택시가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지 대체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렴하게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심야에 일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하나는 도착 시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심야나 이른 아침에 운행을 중단합니다. 즉, 심야 또는 이른 아침에 도착하면 시내나 호텔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의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앞장에서 말했듯이 일본의 택시는 매우 비쌉니다.
특히 시내에서 약 70km 떨어진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약 25,000엔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 심야에 도착하는 경우는 가까운 공항 호텔에 숙박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 주변에는 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캡슐 호텔을 찾아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돈과 수고를 모두 절약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전차 안에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철을 탄 사람 중에는 위화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우 혼잡한데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전철 내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전철에 관한 중요한 3가지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철 안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철 내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전화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실례로 간주됩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있어서 전철 안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독특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약자석 사고방식입니다. 그것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 고령자, 임신 중인 분 등을 위한 좌석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앉아도 괜찮아요. 단, 곤란한 사람이 도착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소지품 관리입니다. 혼잡한 차량 내에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작은 가방은 무릎 위 또는 머리 위 렉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배낭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동승자에게 폐가 되므로 배낭을 프로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색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즐거운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10번째는 통근 시간에 전차를 타는 것입니다. 일본의 통근 시간의 전철은 그 경이적인 혼잡과 많은 전철로 유명합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원격 근무가 보급되면서 교통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부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철이나 역은 다시 통근객으로 넘쳐나고 현재 러시아와의 피크시의 이동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잡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잡한 교통기관을 이동할 때 신체적 부담에서도 해방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피크 시간대는 아침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까지 9시까지, 저녁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동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여행의 요미성과 쾌적함이 크게 바뀌어 일본의 전철을 보다 쾌적하게 스트레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외국인이 일본에서 저지르기 슈잉 시리즈 여름까지는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